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붙박이장의 유령. 20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저는 우주소년단이라는 청소년 단체에 가입해서 임원직도 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에 전국 우주소년단 연맹에서 캠프를 하는데 그해 여름에는 경기도에 있는 한 유스 호스텔로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당시 신설학교여서 활동 경력도 짧았고 힘이 없어서 배정받은 숙소는 유스 호스텔 가장 높은 층의 복도 가장 끝 방이었습니다. 314호에 배정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방은 다른 방들과 좀 떨어져 있었는데 다른 방들과는 다르게 두 개의 붙박이장 중 하나가 자물쇠로 꼭 잠가져 있었습니다. 교관 선생님은 전에 밤새 장난치다가 그 방에 붙박이장에서 죽은 아이가 있어서 잠가두었다고 했지만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겠거니 해서 다들 웃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2박 3일 캠프의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붙박이장 근처에서 잤던 아이들 몇 명이 울생을 하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밤에 붙박이장에서 끼익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잤어요. 붙박이장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 소리가 자꾸 나서 무서워요. 밤에 누가 붙박이장에서 나와서 방 안에서 있는 걸 봤어요. 확인해보니 정말 붙박이장 문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로 여전히 잠겨 있었고 어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거니와 나무로 든 붙박이장 문이 오래되어 그런 거라고 조금은 찝찝한 마음을 감추고 달래주었습니다. 오후에 활동을 하고 다시 숙소를 돌아왔습니다. 다들 기분이 묘해서인지 방에 들어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쪽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수도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건가 해서 후배에게 확인하고 오게 하였지만 그 후배는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똑똑하고 물 떨어지는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 제가 직접 화장실로 가서 확인을 해보았지만 화장실에는 물이 떨어지는 곳은커녕 물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화장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방 안까지 크게 들려? 그때까지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화장실은 현관 바로 앞에 있는 구조라 방과는 분리되어 있고 문도 따로 쓰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모두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저희는 방을 바꿔 배정받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 참으라는 선생님들의 말씀에 무서운 마음으로 그 방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저와 친구들이 붙박이장 앞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런저런 일에 심리적으로 불안했는지 저희는 밤새 떠들고 놀 생각도 못하고 취침 시간이 되자마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잠기가 밝아 행여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아침까지 도중에 깨는 일 없이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무사히 하룻밤을 보낸 것에 기뻐하며 퇴소식을 맞이했는데 퇴소식을 하기 위해 줄을 서는 중 옆방에 묵고 있던 다른 학교의 임원이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 학교 애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제 교관 선생님들 감시가 심했는데 어떻게 피한 거야? 저는 영문을 몰라서 왜? 라고 되물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날이라 교관들 감시가 엄청 심해서 우리는 밤새 놀려다가 혼나고 포기했는데 너희 방은 밤새 엄청 시끄럽게 잘 놀던데 우리 방 아이들까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오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방 아이들은 분명 취침 시간 후 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저와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침까지 숙면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말처럼 옆방까지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논다는 건 한두 명이 도중에 일어나섰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집에 가니까 괜찮아라고 두려운 마음을 감추고 숙소에 마지막으로 들러 짐을 정리하고 빠진 물건이 있는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자물쇠로 잠긴 붙박이장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요.
과연 캠프 기간 동안 저희 방에는 저희 말고 누가 있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하얀 소복의 할머니. 저희 가족이 겪은 일입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신 터라 가족 모두가 기뻤습니다만 이사 온 날부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동생이 겪은 일입니다. 부모님이 외출하신 어느 날 동생은 안방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문득 잠에서 깼는데 안방 화장실에 누군가 서 있더랍니다. 아주 하얀 소복을 입은 어떤 할머니가 말입니다. 동생은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랐던 사실은 그 할머니가 안방 화장실 거울을 통해 제 동생을 보고 있더랍니다. 동생은 너무 놀라서 안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침대에 계속 굳어 있었는데 갑자기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획 돌더니 제 동생한테 스르륵 하고 다가와서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도 동생이 겪은 일입니다. 동생이 아침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출근 준비를 위해 화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침 전화가 울렸는데 텔레비전에 너무 열중한 모양인지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왜 전화 안 받아? 하시며 거실에 가셨는데 멀쩡했던 동생이 춤을 추듯 하우적대고 있더랍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며 말이죠. 어머니께선 동생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급히 흔들어 깨우셨는데 다행히 동생은 바로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이윽고 동생이 말하길 어떤 할머니가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엄마가 오니까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동생의 목을 보니 빨갛게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휴일에 아버지께선 방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저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방에서 뛰쳐나오시는 겁니다. 땀을 흘리시면서 말이죠. 어머니께서 무슨 꿈이라도 꿨냐고 하자 아버지께선 어떤 할머니가 자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생생해서 꿈이 아닌 것 같으셨다는데 혹시나 해서 동생이 할머니의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기묘하게도 동생이 본 할머니와 똑같았습니다. 문득 동생이 이사 오기 전날 이상한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이사하는 꿈을 꾸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사하는 곳으로 짐 보따리를 들고 자꾸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빨리 들어와 문을 잠궜는데 할머니가 자꾸 초인종을 누르며 열어달라고 했답니다. 가족들은 초인종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동생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문을 열어주고는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왠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에 사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럽니다. 너희 집도 그래? 세 번째 이야기, 이름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 제 이름은 이정현입니다. 원래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이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께선 장명소에 가셨는데 장명소에 계시는 분이 이 아이는 기가 엄청나게 강한 아이이니 기를 억누를 수 있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며 지금의 이름인 이정현으로 꼭 지어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어머니께선 저의 이름으로 고민하셨는데 일단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체면이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제가 6개월쯤 되어가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어린 제가 텔레비전 근처에 가기만 해도 화면 구석이 어두워지고 저를 안고 전화를 하면 왠지 통화가 잘 들리지 않았답니다. 또한 개나 고양이들이 저만 보면 짖고 물려고 하는데 심지어 동물원에 데려가니 동물들이 절 보고 창살을 긁어댔다고 합니다. 제가 울면 밖에서 새들도 울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래도 진짜 기가 강한 아이구나 싶어 이름을 이정현으로 바꾸기로 하고 호적에도 그렇게 올렸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은 그 후로 저를 보고 짖거나 성내는 동물도 없고 텔레비전이나 전화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름이 삶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비롯하여 친척들도 경험하신 일이라니
아무래도 제 딸 이름은 제가 지어주고 싶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